그 문답 내용을 대강 간추려 아래와 같이 적어보았다. 필자, 어른께서 운명하실 때 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좌타를 하셨는지요? 한광수, 아니다. 보통 사람과 같이 누워 계셨다. 필자, 어른께서 선하하셨을 때 추종자들 마음은 어떠했는지요? 임상화, 우리는 그 어른께서 꼭 무슨 일을 하실 것으로 믿었는데 그렇게도 허망할 수가 없었다. 필자, 상여소리가 먼데 사는 추종자들에게도 들렸다는데 사실인가요? 한광수, 지금도 다들 그 일을 기이하게 여기고 있다. 필자, 인정상가님을 추종했던 무리가 수만 명이었다는데 그분의 성탄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찌 이처럼 적은지요? 김영곤, 어른을 추종했던 이들 가운데 허령 들린 자들이 그 연비를 달고 나가서 무슨 종교를 꾸며댔기 때문에 여기는 이처럼 못난 늙은이들만 남아있다. 필자, 그러한 종파가 몇이나 되는지요? 유세영, 50여 파가 넘는다. 필자, 그들은 대개 누구를 숭상하는가요? 임상화, 인정상가님을 숭상하는 파도 있지만 대부분 객귀를 숭상하고 있다. 필자, 인정상가님께서는 생존 시 종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상화, 그렇다. 우리가 그 어른께 여쭈어 본 적이 있었다. 우리는 교명을 무슨 교라 할까요? 했더니 그 어른께서 대답하시기를 교는 무슨 교, 교진고라고나 할까? 남들 잘못하는 걸 잘 알아 시키기나 하지 도덕이 아니면 못 산다고 해 하셨다. 필자,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에 어떤 뜻이 있는가요? 임상화, 우리 인정상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마음을 바르고 보면 천지도 바르어지고 세상도 바르어져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게 된다 하셨다. 지금 인류의 대병을 고치고 천하의 대란을 평화로 돌리려면 먼저 인류의 마음부터 바루어야 할 것이다.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 이 말씀에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심원강대한 뜻이 있으니 즉 땅 하늘의 운수와 대도의 진리에 합치되는 수련인 것이다. 필자, 어떠한 자세로 하는가요? 임상아, 이 수련에 뜻이 있는 자는 평소에 다음과 같이 한다. 마음을 바로하고 몸의 자세는 방정하게 한다. 심신을 편히하고 기분을 화하게 갖고 믿음을 굳게 한다. 앉아있을 때나 또 걸을 때에나 항상 허리를 꼿꼿이 하고 아랫배를 자연스럽게 한다. 호흡은 단전에 미치도록 가늘고 길게 조용히 한다. 마음은 단전에 부착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마음, 심화이, 땅으로 들어가고 땅의 정성. 견수, 이 하늘로 올라가는 천지상교, 즉 땅하늘에 니친 것이다. 필자, 금기하는 것이 있는가요? 임상화, 평상시에 수련회는 없으나 날짜를 정하여 본격적인 수련을 할 때에는 5가지 금기가 있어 이를 오기라 한다. 필자, 오기는 무엇인가요? 임상화, 첫째는 이를 믿지 못하며 불신, 둘째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요, 세기, 셋째는 너무나 마음이 쏠리게 하는 것이요, 집착, 넷째는 이를 너무나 기뻐하며 환희, 다섯째는 이를 너무나 빨리 이루고자 함이니 욕소. 이상의 5가지가 모두 큰 병폐가 되는 것이다. 이 5가지 금기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자칫 마음이 사도에 떨어지리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 인정상가님은 옛날의 어떤 어른과 비교할 수 있겠는지요? 임상아, 관어해자 난위수라는 말이 있다. 즉 바다의 광대함을 본 사람에게는 웬만한 강물의 크기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문화에서 그 도의 위대함을 보고 들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언설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어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른이시다. 필자, 인정상가님께서 객기를 물리치는 공사를 행하셨는데 과연 객기가 물러가는지요? 임상아, 상제, 증산대 선생,
께서도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으며 우리 어른께서는 직접 그 무도한 객기를 물리치는 공사를 행하셨으니 의심치 않는다. 필자, 땅하늘의 공사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광수, 그 말을 이경우 교수가 세미나에서 나를 소개할 때 발표한 바 있었으므로 그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 인정상가님께서는 항상 땅의 위대함을 지극히 공경하시어 땅하늘의 운수가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는 대도를 행하시고 그 대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신 일이다. 이렇게 홀로 기뻐하고 계실 때 만일 누군가가 그 어른 앞에서 갑작스레 땅이 울리게끔 무거운 것을 쿵 하고 놓는다거나 뜨거운 불덩어리를 놓으면 어른께서는 땅님이 놀라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꾸중을 내리셨다. 필자, 인정상가님께서는 평소 주종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임상아, 동양인의 도덕이 담겨져 있지 않은 책은 읽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자가 객기에 말이 적힌 서적을 지니고 있음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그런 것 가지고 다니지 말어. 쓸데없는 것 읽지도 말어. 못 갈 때 조심하고 눈오매 조심해. 불의한 일, 허령된 공부 못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공부니라. 무슨 글씨든지 엎어지면 못 써. 엎어두면 못 쓴다. 공부하면 못 써. 눈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망해하신 적이 있었다. 필자, 그 어른께서 음악에 대한 무슨 말씀을 안 하셨는지요? 임상화, 나로서는 들은 바가 없다. 하나, 음악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짐승을 복종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주, 탄강을 생각함. 대저, 인정상간을 생각할 때 가장 신기한 바는 그가 이 땅에 맥이라는 기이한 짐승의 형상으로 태어나 스스로 오랫동안 고행을 쌓고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서양 사람의 조상인 방울을 길들이고 부림으로써 문도들에게 지극한 가르침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문도들은 장차 그의 도덕이라야 능히 저 무도한 방우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한데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탄강함으로 인하여 당시 방우의 종주국인 영국이 감히 이 땅을 삼키지 못했다고 믿는 이들이 있어 더욱 그를 신비롭게 하고 있다. 이제 당시에 정황을 대강 말해 가며 그 신비롭고 묘한 리치를 한번 억식해 보기로 한다. 고종 22년 을유년에 영국은 천나라와 은밀한 합의를 하고 동양 함대를 파견하여 조선 해협의 문의자 해상의 요로인 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검도 주민들은 영국군의 후한 노인과 기름진 먹을 것에 현혹되어 그들이 부역하는 부역에 동원되기를 기꺼워하기까지 하였다. 하여 영국인들은 이곳에 병영을 세우고 보대를 쌓아 고연히 이 땅을 삼키고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청나라를 위협했고 청나라는 중재에 나서서 어떠한 나라도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러시아의 다짐을 보증으로 하여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풀게 하였다. 영국은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순순히 철수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당시의 정세와 열강의 역학관계를 따져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동양함대는 천자의 나라라 뽐내던 청나라를 공략하여 여러 차례 대파한 바 있고 북경조약에서 청나라로부터 7천만 량의 배상금과 구룡반도를 할양받기까지 했다. 소위 아편전쟁이란 바로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 러시아는 그 북경조약을 주선해준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오소리강 유역과 연해주 지역의 광활한 땅을 얻어 자국이 영토로 만들었다. 청나라는 그 후로도 연이어서 서양의 강포한 나라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 등으로 인하여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허약한 청나라의 요청에 어찌하여 천하막강을 자랑하던 영국이 순순히 물러서게 된 것일까? 당시 영국은 인도를 직접 총체했고 전 세계에 광대한 식민지를 뒀으며 자국의利益을 위해 이미 앞에서 말한 아편전쟁을 일으켰을 만큼 극악무도한 나라였다. 때문에 영국이 국제사회의 도의를 따져 그랬다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아편전쟁 때 영국 원정대의 병력은 인도에 있던 동양함대가 주축이 됐는데 군함이 20척, 대포 668문, 무장선 14척, 수송석 30척, 병원성 9척, 보병 10,000명 등 당시로서는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때문에 그 거대한 청나라도 이 동양함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박살이 났던 것이다. 이 동양함대가 더욱 발달된 화기를 앞세우고 급기야 진주에 들어온 것이 바로 조선의 거문도였다. 영국은 무력하기가 이를 데 없던 이 조선 천하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그곳에다 2년에 걸쳐 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열정을 기울였다. 그렇게 침략의 발판을 공들여 마련해둔 영국이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않은 채 돌연히 철수하여 돌아갔다. 이나여 당시 조선의 조성에서는 빛이 하늘이 도운 일이라 하였고 지금의 학계에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말하고 있다. 한데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진 때가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의 아기 본주가 이 땅에 태어나던 해였다. 하여 그 일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묘한 리치가 있다. 필자는 바로 그 리치를 다음과 같이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억측하건대 해가 맨 먼저 동방에서 솟아오르고 만물이 봄에서 시생하듯이 인류의 원시조상 또한 우리 동방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으리라. 때문에 세계 인류학자들이 연구해낸 바로도 바로 우리처럼 뒷머리가 납작하고 머리털이 곧은 편두직모의 인종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 한다. 즉 오래된 민족일수록 뒷머리가 납작하고 머리털이 곧다는 것이다. 한데 대저 우리보다 더 뒷머리가 납작하고 우리보다 더 머리털이 곧은 민족은 일찍이 이 지구상에 없었다. 대개 오행의 리기로 논하자면 우리 동방은 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계절로는 봄에 속하고 오상의 성품으로는 인에 속한다. 그래서 동방의 목기로 인하여 세상에 최초로 출현한 우리 조상은 단단하고 검푸른 피부에 힘줄이 붉은 솟은 신인이었다. 그러나 누만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목기의 정색인 검푸른 피부색이 다 사라져버렸다. 오직 어렸을 때에만 그 신인의 후예라는 표적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삼신반점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어렸을 때 궁둥이에 이 검푸른 반점이 있었던 사람은 다 그 신인의 후예인 것이다. 삼신이란 바로 우리 최초의 조상이신 그 신인을 일컬음이다. 때문에 그 공덕이 이 천지와 더불어 비등한 것이다. 그 신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내가 천지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느 집에서나 아기를 낳으면 다 반드시 윗목에다 삼신상을 차려놓는다. 천신과 지신에 배향된 최초 조상신의 상이기 때문에 삼신상이라 일컬으면서도 물이 한 그릇, 밥도 한 그릇, 미역국도 한 그릇인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흔히 우리와 중국인이 원래는 같은 인종으로 여기는 수가 있으나 이는 실로 어림도 없는 생각이다. 중국인의 원시조상은 지금의 사천성에서 출현하였다.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중국인의 원종이라 이루고 있다. 그곳은 지금도 중국의 중심에 해당되고 오행에서 토기가 성한 땅이다. 그 통일로 인하여 시생한 중국인의 원시조상은 피부색이 누런 환토색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세계 최초의 지리서인 산해경에도 중국인을 황토인이라 기록해놓고 있다. 한데 이 원시조상의 후예들인 지금의 사천성, 섬서성 사람들 역시 황토색이 다 사라져버렸다. 또한 그들은 어렸을 때조차도 아무런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궁둥이가 다 허여멀건하다. 소위 순수 한족이란 바로 그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이는 필자가 직접 그들과 담론하고 확인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광대한 만주 지역이나 산동,
강소, 안휘, 절강 등 동쪽 사람들의 자식들은 거의가 우리 아이들과 같은 검푸른 반점이 있다. 비록 이들이 원시 뿌리를 모르고 스스로 한족이라 말하고 있지만 어찌 우리와 같은 삼신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대개 이 산신반점을 가리켜 몽골 반점이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너무나 역사를 모르고서 하는 말이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생긴 지가 이제 겨우 80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거의 반만 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신의 표적을 부디 나라 이름으로서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선반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개 서양의 사시의 계절에 비교하면 가을에 해당하고 오행상으로는 금에 해당한다. 서양은 그리고 그 금기의 정색은 백색이다.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피부가 하얗고 머리털이 노랗거나 빨갛다. 그런데 그 서양의 금기는 바로 동방의 복기를 극하는 리치에 있다. 즉 오행에서 쇠는 나무를 이긴다는 숙명적인 리치가 있다는 것이다. 청나라가 영국 불란서 등의 서양 나라에 의하여 기울어지게 되었고 극기하는 한족들에게 천하를 빼앗겼던 것이다. 다 이로써 설명될 수 있다. 원래 청나라는 우리와 혈통이 똑같은 삼신의 후예들이 만주에서 일어나 대륙을 통일하고 한족을 다스린 나라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이 만주족을 여진족이라 하여 야만시했으나 이 여진족이야말로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삼신의 후예들이었다. 그래서 청나라에 앞서 금나라가 중원을 통치했고 금나라에 앞서 발해가 동북을 회복하여 능히 한족에 대항했던 것이다. 청나라는 세계 역사상 가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의 융성을 누려오던 나라였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서양의 과양 문명을 한갓 기회로만 여기고 자존망대하다가 가을의 숙살지기처럼 불어닥친 서구열강의 세력에 그만 형편없이 기울어져 버렸다. 즉 왕성한 복기가 강한 금기를 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복기에 억눌려 있던 한족들이 멸만흥한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게 됐다. 청나라가 가을을 맞이하여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은 과연 어떠했던가. 당시 조선은 외척의 세도정치 그늘 아래 헌종, 철종 두 임금이 후사도 없이 젊은 나이로 승하하였다. 또한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와 서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민심이 극도로 혼란하였다. 뒤늦게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맨 먼저 왕권을 강화하여 외척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관리의 기강을 세우고 서원을 철폐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였다. 이렇듯 명철한 대원군의 정사에 조선의 백성들은 가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다. 하여 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서 서양의 숙살한 근기가 능히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었다. 원래 대원군은 풍수, 지리, 음양, 오행의 리치에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그리고 청나라가 서양 오양캐들에게 된서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서양 오랑캐들을 아예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초 서양의 문명된 리기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그의 아내 민씨가 은밀히 서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 그는 기회를 보아 저들의 장기를 배워서 저들을 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쇄국을 단행한 것이다. 그가 서교를 탄압한 것은 서교도들이 감히 서양의 군함을 인도해 오는 행위가 있는 데다 전부터 서교 탄압으로 벼슬을 지켜오던 안동김 씨들이 그의 마음을 심히 부추겼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민심이 안정되었고 외적이 감히 이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실각하고 외척인 민씨들이 정권을 전횡하여 매관, 매직을 자행하자 관리들이 다시 토색질을 일삼았고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다. 민씨들이 세도 정치가 비록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과 무슨 조약들을 맺었으나 그것은 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영국의 동양 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것이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조선의 지리를 조사했고 조선 진출을 목표로 대조선 정책까지 수립, 전개해왔었다. 당시 인도 총독과 외무대신을 지낸 영국의 커즈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남겨놨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